통합사회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통합사회 선생님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주제 3, 인권 문제 양상과 해결 중에서 청소년 노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후에 교과서 117페이지, 118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의 노동권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기에 앞서서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메타버스 그룹 협업실 웹에 심어놓은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자료도 반드시 함께 참고를 하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인권 문제,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이 인권 문제로 올라왔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자료만 보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바생 3명 중 1명이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의 안내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사실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차일피일 이제 사업자가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어떤 노동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계약서가 없을 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만약에 작성을 하지 않게끔 자꾸 사업자가 미루거나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법적인 책임을 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모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출퇴근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 있죠. 어쨌든 그건 뒤에 얘기를 할 거고, 최저임금 실태 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한데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비율이 3분의 1 정도가 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과 근무를 강제로 요구받고 있고, 임금 같은 것들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생겼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0대들의 노동인권 실태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얘기 나왔었고, 임금 체불,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임금을 지급한 것, 그리고 상사로부터 욕설 폭언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1375명의 중고생 중에서 이러한 비율들이 노동인권 침해 문제를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부분이 조금 마음이 아파요. 한 절반 이상의 친구가 참고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쉬운 실태죠. 충분히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청소년 노동들은 왜 인권 차별이 대상이 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단순 용돈벌이로 여기는 어떤 고용주의 편견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계형 청소년 노동자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너 뭐 옷 사 입으려고 이걸 하는 거지, 너 뭐 친구들이랑 뭐 락볼링장 가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이 노동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단순 용돈벌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돈벌이를 하든 생계형을 하든 어쨌든 노동은 노동입니다. 근데 알바라는 표현이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노동에 대해서 좀 가볍게 여겨지는 어떤 역효과를 낳는 게 아닌가 싶어서, 사실 알바라는 표현보다는 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법알못입니다.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네. 모르는 게 죄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예. 어쨌든 모르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 본인보다 나이가 적다고 무시하는 문화 같은 것들도 청소년 노동이 왜 차별이 대상이 되는가 했을 때
할 수 있는 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차별 문제 같은 게 있었을 때 일단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물어보면은 관련 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이제 청소년 보호법, 그리고 청소년 복지 지원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리고 앞서도 강조드렸지만 근로계약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만약에 사장이 쓰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실은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강제로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쓰지 않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은, 뭐 고용노동부에다가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계속 근로를 하면서 관련된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을 언제 했는지, 뭐 기타 등등, 뭐 녹취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혼자서 끙끙거리지 마시고 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들에 자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특히 법률구조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형태의 법률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 분쟁 같은 게 생겼을 때 변호사 선임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돈이 수임료 같은 것들이 들 수는 있지만 상당히 기존 시세보다도 싼 편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 고용노동부, 이제 여러분들은 청소년 근로자니까 고용노동부 산하에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법알못이 되지 말라는 거죠. 네. 그 법알못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여기로 국번 없이 전화를 바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번호조차도 이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당한 노동을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일이 생기면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법을 조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소 근로자에 속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연소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소자랑 달라요. 연소자는 미성년자랑 동일한 개념인데 연소자는 19세 미만. 네, 그죠? 연소 근로자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갈리는 게 있어요.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면 다 연소 근로자여서 다 근로가 가능하다? 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만 15세에서 18세의 경우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었을 때 근로가 가능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죠, 친권자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겠죠, 그죠? 근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견인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 사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이모,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분이 반드시 한 분은 있습니다. 미성년자면은 반드시 한 분씩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5세에서 18세인데 내가 저 부모님이 안 계신데요? 이렇게 해버려서 동의가 그럼 없어도 된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법적인 어떤 것들을 대신 해주시는 후견인, 대리인이 다 있습니다. 뭐 만약에 가족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법정 후견인을 마련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동의가 있어야 근로를 할 수 있고, 13세에서 15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동의를 한다 해서 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 인허증이라는 것을 발급해 주어야 근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 13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그죠? 광고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예외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죠? 아직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13세 미만은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일단 15세는 다 넘겼으니까요, 그죠? 친권자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요. 양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류를 꼭 구비하셔서 여러분들이 근로를 하러 가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 연소 근로자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근로시간, 임금 수당, 휴게시간, 휴일 이것들은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최대 7시간, 일주일 최대 35시간, 그리고 본인이 동의를 하면은 일주일에 5시간 한도, 하루에 1시간 한도로 초과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시키는 거 안 돼요. 그리고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신에 당사자 동의라던가 아주 긴박한 사정, 그죠? 그 가게에 긴박한 사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려면은 아주 좀 조건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임금수당 같은 거 볼게요. 임금수당은 이 첫 번째 줄 꼭 기억해 주세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 본인에게 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휴일, 야간, 초과 근무 시에는 50% 이상의 가산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점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로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이상 가산되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미니멈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그런 걸 수도 있죠. 휴일이랑 야간 같은 것들이 겹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야간의 휴일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50, 50 이렇게 해서 100% 이상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라는 점은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만 이 가산 임금이 들어간다라는 점. 휴게 시간을 볼게요. 휴게 시간은 4시간 시에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되고요. 근로 시간 8시간 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휴게 시간이라는 거는요, 근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그 사업자, 그죠? 사업자 혹은 뭐 고용주의 어떤 관리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휴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점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기 시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료 손질 시간, 뭐 영업 준비 시간,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있죠, 그죠? 그런 때 하는 근로들은 근로 시간이 휴게 시간 아닌가요? 근로 시간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근로 시간 맞습니다. 모두 다 근로 시간으로 치고 식당 브레이크 타임 때도 알바생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로하시는 분들이 쉬잖아요 라고 하면은 그건 완전한 휴게 시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본인이 대기 시간 때 일을 하고 있고 뭐 세팅을 하고 한다면 그거는 휴게 시간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 휴일 볼게요. 일주일 개근 및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 되면은 유급 휴일이라는 것을 1일 부여합니다. 유급이라는 건 급여를 준다는 말이에요. 돈 주면서 쉬게 한다라는 거죠. 1일 부여를 해야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1년 미만의 근로 기간을 가졌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1개월을 개근했을 때 1일씩 발생을 하게 되고요. 1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근로를 하게 되면은 1년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1년에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2년 차가 되면은 뭐 하루 가산해서 16일, 17일, 18일 이런 식으로 쭈르륵 올라가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연차 유급휴가라는 것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유급휴가예요,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쉬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라는 점.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연차 유급휴가인데
연차 유급 휴가를 못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못 쓰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차를 못 쓰게 됐을 때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그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근무 장소 정확한 주소지로 적어주시기 바라고, 업무 내용 확실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본인이 이런 업무만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시킨다. 그렇게 하면은 부당한 거죠. 그죠? 근로시간 정확하게 적으시고, 근무일, 휴일도 적으시고요. 임금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정확하게 언제 주고 어디에다가 지급하고 시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는가, 이런 것들 다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갑이랑 을 같은 경우에는 갑이 사용자, 을이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소근로자의 고용 제한 직종에 대해서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연소근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18세 미만인 자들이 이런 직종에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네. 뭐 상당히 그러니까 유해 업종 같은 것들이라 보시면 돼요. 소각 도사리 업무 정서상 좋지 않죠. 교도소, 정신병원 정서상 좋지 않습니다.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위험합니다. 근데 뭐 주유소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운전 조종 업무 같은 것들 중장비 나르는 그런 것들이니까 위험하죠. 기타 등등 다양한 업무들, 유해 업무, 뭐 갱내근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흡기에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업무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근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런 거 없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권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1차적으로는 지키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